빌 게이츠가 추천한 2020년 올 여름에 읽으면 좋을 책 5권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책은 이디스 이바에거의 더 초이스 선택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디스 이바에거는 시신만 가득 쌓인 나치의 한 강제 수용소에서 산채로 발견된 소녀였습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사연이 방영되기도 했었는데요. 1927년 헝가리계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슬로바키아에 속한 코시체라는 작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발레리나를 꿈꾸는 평범한 16살 무렵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4년 어느 날 그녀의 집에 나치군들이 들이닥치면서 일가족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유태인 말살 정책으로 인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수감된 거죠. 그녀는 당시 수용소에서 죽음의 천사라 불리는 나치 친위대 장교인 요제프 멘겔러와 마주합니다. 가스실로 보낼지 아니면 강제 노역이나 생체 실험용으로 살려둘지 결정권을 쥐고 있던 자였죠. 이거의 부모는 안타깝게도 가스실로 끌려갔고 다른 유대인과 함께 그곳에서 살해됐습니다. 홀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된 소녀 이거는 자신을 즐겁게 하면 살려주겠다는 요제프 멘겔레의 말에 억지로 그의 앞에서 발레를 췄는데요. 춤을 추는 내내 부모가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라는 부모님의 유언을 떠올리며 억지로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 멘겔레는 그녀에게 보상으로 빵 한 덩어리를 더 줬고 이거는 다른 수감된 소녀들과 그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녀는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을 겪고 풀려난 이후에도 과거의 기억과 살아남은 자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35년이 흐른 1970년대에 다시 수용소를 방문하고 나서야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딸 마리안느는 엄마 눈에 언제나 슬픔이 있었는데 아우슈비츠에 다녀온 이후 그게 사라졌어요 라며 말합니다. 저자 이디스 이거는 1970년대에 심리학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은 임상심리학자로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도 그녀의 환자들이죠. 저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 아우슈비츠는 내게 엄청난 선물을 준 거죠. 사람들이 충격에서 회복하고 인내하도록 안내해 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고난은 운명이 전해준 기회라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녀의 회고록이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이드북이라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그녀의 독특한 배경은 그녀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었고 그녀의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고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책은 데이비드 미첼의 클라우드 아틀라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미첼은 1969년 영국 출생입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대담하고 도전적인 형식 안에서 비극과 희극을 절묘하게 녹여냅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연상시킨다는 찬사와 더불어 문학적 재능을 지닌 천재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발표하는 작품마다 맨 부커상 등 각종 문학상 후보에 올리며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았고 2007년에는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 책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저자의 세 번째 소설인데요. 2004년에 발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에 문학동네에서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인기로 2012년에는 오셔스키 자매와 톰 티크베어가 감독을 맡아서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SF 소설인데요. 6개의 이야기가 약 1500년 동안 수세기 간격으로 연결된 이야기로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5개 이야기들은 전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로 중단되고 마지막 6번째 이야기에서 앞에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퍼즐 조각이 완성되듯 마무리되는 독창적인 형식입니다. 저자는 이를 일종의 전묘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인간으로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 책에 대해 당신이 그것을 다 잊고 나서 오랜 동안 생각하고 이야기할 소설이라고 말했는데요. 선과 악, 인간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책은 로버트 아이거의 디즈니만이 하는 것입니다.
미키마우스부터 어벤져스까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콘텐츠를 가진 제국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지난 15년간 이끌어온 로버트 아이거 회장이 직접 쓴 책입니다. 1951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가난한 노동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가 ABC 방송국에 입사합니다. 드라마 제작부의 말단 연출 보조로서 일하면서 수모도 겪고 보람도 느끼면서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승진을 거듭해서 겨우 41세에 ABC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BC를 시청률 1위에 올려놓죠. 뿐만 아니라 계속 도전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서 결국에는 2005년에 디즈니의 CEO에 취임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디즈니를 부활시킨 경영자가 바로 로버트 아이거 회장이라고 합니다. 100년이나 가까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이 놀라운 회사의 비밀은 뭘까요? 15년간 월트 디즈니 컴퍼니를 이끌어온 로버트 아이거는 지난 2020년 2월 자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 책을 통해 디즈니만의 조직 문화, 혁신 전략,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왔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지난 몇 년 동안 읽은 비즈니스 서적 중에서 최고라고 평하며 대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영의 통찰력을 얻고 싶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찾든지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했던 시기에 디즈니를 감독했던 그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책은 존 베리의 The Great Influenza입니다. 저자 존 베리는 1947년 로드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과학사가이자 툴레인 보건대학의 교수로 그의 책은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도 이번 감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전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역사를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1918년에 있었던 일명 스페인 독감인데요.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발병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918년 이 유행성 독감의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 세인트 루이스에서는 도시는 신속하게 움직여 많은 생명을 구한 반면 필라델피아에서는 시장이 대규모 퍼레이드를 취소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했고 며칠 후 시체들이 쌓이기 시작했었다면서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전염병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는 진실이기에 지도자는 어떤 공포가 존재하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1918년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을 당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소식을 왜곡해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친구와 이웃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그들의 권위는 떨어졌죠. 저자 베리는 그들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아무것도 왜곡하지도 조작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독감으로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고 공중보건 대응을 안내하려면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과학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느리며 과학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빌 게이츠는 이 책에서 저자 베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발병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책은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입니다. 오늘날 가장 스마트한 경제학자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디플로가 지은 경제학 책으로 두 사람은 박사학위 지도교수와 학생으로 만나 결혼한 부부입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아비지트 베너지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개발 경제학 분야 전문가입니다. 개발 경제학 및 거시 경제학 분야에서 공공정책의 역할과 빈곤의 실상에 대해 연구해 왔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현재는 MIT에서 개발 경제학 관련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등의 경제정책을 조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저자 에스테르 디플로는 역시 MIT 경제학 교수로 메가더 재단의 천재 회원 자격을 비롯해 이코노미스트 선정 세계가 주목하는 젊은 경제학자 8인,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들은 빈곤대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제학이란 뭘까요? 경제학이 뉴턴의 중력법칙과 같은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무엇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자료나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최근 이슈인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멕시코 간 국경 장벽 등을 보면서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환경 위기와 글로벌 정책의 재앙이 당장 덮칠 듯 드리워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문제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저자 베너지와 디플로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면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의 역할과 현 시대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